정승진 후보가 총 17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설치된 새 파킹 미터가 오늘부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일교육위원회 대부분이 평통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상하원 의원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후원금 모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도 후원금 모금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선관위가 공개한 후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정승진 후보는 개인과 기업 후원자로부터 총 17만 575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는 개인 후원자 168명으로부터 13만 9,463달러를, 또 33개 기업체로부터 2만 6,400달러를 모금했으며 기타 모금액도 4,712달러에 이릅니다.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한 지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정 후보가 17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으면서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모금한 후원금 가운데 지금까지 6만 647달러를 사용했으며 10만 9,928달러가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 모금이 캠페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금은 9월 9일 선거 때까지 계속됩니다만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이 이루어져야 더 활발한 캠페인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로서 특히 모금에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 후보와 예비 경선에서 맞붙는 16선거구 현역 민주당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의 후원금 모금 현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랑킴 의원은 9만 9,341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2만 1,069달러를 사용하고 9만 4,964달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서는 좌뉴 후보가 50만 8,623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반면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13만 2,344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일부 구간에 새 파킹 미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90여일의 시범 기간을 거친 후 타운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스트 센트럴 블러버드와 브로드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 그동안 설치 후 파란색 커버로 덮여있던 새 파킹 미터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미터기는 전체 터치 스크린 작동으로 영어 외에도 한국어가 음성과 문자로 지원됩니다. 사용 금액은 기존 미터기와 동일한 25센트 동전당 30분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센트 동전 외에도 크레딧 카드 지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시엔 1달러가 미니멈 금액으로 카드 사용 시 무조건 2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브로드 애비뉴 선상 이스트 센트럴 블러버드와 이스트 팰리세이드 블러버드 사이에서 총 18대가 시범 운행 중이며 90여일의 시범 운행 기간을 거친 후부턴 타운 전체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These meters will act as the traditional meters have, where you come up, you take your space, and you put your money in for the amount of time that you desire, either coin or credit card. And if the time expires and you're not present to put more money in, you'll be ticketed, just as any other parking meter on Broad Avenue. 한편 시범 기간 동안은 미터기 후방에 초과 시간을 자동으로 인지해 티켓을 발부하는 티켓 센서기와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통경찰이 돌아다니며 티켓을 발부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주차 위반 범칙금은 건당 30달러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일원 재외동포 16명이 통일교육위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 명만 빼고는 모두 현직 평통위원들입니다. 같은 일 다른 직책, 업무 중복과 행정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통일부가 최근 제19기 해외 통일교육위원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통일교육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나라 7개 도시에서 총 10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강정미, 김수웅, 김종숙, 백진욱, 손열고 씨 등 총 16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16명 중 15명이 현직 평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해외지역협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산하 교육위원 위촉에 나선 것은 업무 중복과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통일교육위원은 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과 관련한 정책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면 통일교육위원은 동포사회의 통일 여론 조성을 위한 풀뿌리 교육을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해당 서비스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또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개인정보 유출은 2천만 건이 넘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줄 새고 있는 뉴욕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검찰이 어제 발표한 뉴욕주의 데이터 보안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여 건의 개인정보 관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2,280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 유출이 정부나 민간기관의 데이터 관리 오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킹도 전체 유출의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소매업소와 식당, 병원 등에 기록돼 있는 개인정보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지난해에만 13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정보 오류는 총 900만 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730만 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타깃과 리빙소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상거래는 뉴욕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사기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는 아예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 이민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민 문제를 다루는 정부와 의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오늘 발표한 현재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17%가 이민 문제라고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총체적 무능이 16%로 2위였고 다음은 전반적인 경제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의료 복지제도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월 갤럽의 조사에서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로 9번째를 나타냈고 지난달 조사에서도 이민 문제를 지목한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 지역에서 중미 지역 출신 어린이들의 밀입국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인도주의적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문제에 잘 대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3%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8%나 됐습니다. 의회 대응에 대해서도 23%가 잘한다, 6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정부는 이민 정책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은 습관적인 거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뉴욕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보균한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돼 당국이 비상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 칼리지 포인트와 더글라스톤, 스테튼 아일랜드, 올드타운 지역 등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체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해당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작은 주의사항이라도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모기는 4일 이상 고여있는 물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고인물을 없애는 한편 방충망 설치와 함께 새벽에 늦은 밤에 야외 활동 시 팔과 다리를 모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7일과 18일 그리고 21일 방역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위에 오랫동안 고인물이 있으면 311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수한 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기엔 쉽지 않겠지요. 환자들은 훌륭한 의사가 많아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꼽을 텐데요.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장로병원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해 어제 발표한 2014에서 2015년도 미 최우수 병원 순위에서 뉴욕 장로병원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2011년 이후 14년째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전국 순위에서도 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뉴욕대학교 랑곤 메디컬 센터 병원은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었으며 4위는 뉴저지 해켄색 대학병원 그리고 모리스타운 병원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순위 선정은 전국 4,743개 종합병원들 가운데 우수 실적을 기록한 1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6개 진료 과목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병원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2.5%가 명성, 환자 사망률 32.5%, 환자 안전지수 5%, 환자와 간호사 비율 등 기타 환경을 30%로 평가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는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 병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뉴욕 장로병원의 입원 결과는 최고의 병상과 경영 실천으로 미국 최고의 건강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의료진, 경영진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노후가 되면 무엇이 가장 불안할까요? 그리고 미국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 투자,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 3월 60세 이상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대책을 세울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을 순서대로 고르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응답자 절반에 육박하는 45%가 더 많은 돈을 모았어야 했다는 항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는 답변은 36%로 뒤를 이었고 더 나은 투자를 해야 했다는 응답은 31%에 달했습니다. 5가지 항목 중 가족과 더 친밀하게 지냈어야 했다는 항목은 여러 합법적인 서류를 좀 더 잘 정리해야 했다는 항목 22%보다도 낮은 21%에 머물렀습니다. 자본주의 핵가족 시대에서 결국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연금만으로는 이전에 누리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안감도 반영됐습니다. 한편 비영리재단 트랜스 아메리카 은퇴 연구센터가 지난 4월 베이비붐 세대 1,8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1%가 은퇴 후 삶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42%는 이미 집값의 하락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